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 PPT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 1, 20초 정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입장을 좀 시켜드리고요. 네, 특별히 말씀이 없으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이고요. 오늘 설명에는 아마 주로 에듀케이션 밴드하고 또 뭐 개별적 문자 받으신 분들 이렇게 좀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일단 카테고리를 잡아서 뭐 그때그때 좀 나오는 입시 뉴스를 좀 확인해 보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지난 3월 말, 4월 말에 나온 이제 내년도 계획 25학년도 지금 현재 고2한테 적용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스카이 계열 서연고에서 조금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일단 2학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이제 이번 여름방학 좀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대부분 제 밴드나 뭐 어쨌든 다 구면이실 것 같아서 특별히 제 소개를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서울대에서 25년도, 그러니까 24년도 전형의 최종 확정안은 이제 5월 말 정도에 나올 거겠지만 일단 작년에 예고된 이제 24학년도 변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대입 전형 3년 예고제라는 게 실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이제 좀 2년 정도 좀 앞서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걸 토대로 봤을 때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 중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강하다. 이 얘기는 이제 크게 변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천해서 면접이 폐지가 되는 게 하나 있고 그게 일단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형에서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되는 면이 하나 있죠. 그렇게 일단 2가지. 고려대 같은 경우는 뭐 이 셋 중에서 일단 변화의 폭이 제일 큰데 일단 학업우수에서 면접 전형이 폐지가 됐고 면접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 부활을 됐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이런 약간 분위기 속에서 물론 이제 이게 최종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다 이제 완성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큰 틀은 변화하지 않을 테니까 그 선상에서 23년도 여름방학 현재 이제 고2 기준 봤을 때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소위 플랜 B는 뭘지 플랜 A가 이제 가장 지금 애지중지 가고 있는 트랙일 거고 뭐 플랜 B를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그램 안내들 좀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지만 한 30분에 35분 정도 설명드릴 거고요.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후반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키워드, 25년도 키워드는 일단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3학년도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면접이 축소되고, 이제 서영고 일단 기준입니다. 논술이 부활됐다. 근데 이제 변화의 정도로 보면, 연속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23에서 24로 변한 것보다는 24에서 25로 변하는 게 좀 더 큰 거,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공 계열의 정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큰 키워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변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리를 따로 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다만 이 부분이 일단은 뭐 가장 큰 변화라는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게 이제 지난 4월 28일 기사였는데 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죠. 그거 이제 25년도 고2들에게 해당되는 전형을 나왔을 때부터 여기서 조금 보면 스카이 첨단학과 이 신입생 298명 더 뽑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4학년도에 뭐 이거 이미 이제 계속 이제 예고가 됐던 거죠. 수도권 817명, 지방 1012명, 1829명이 순증한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이 23년 만에 증원이 되는 것이고 서울소재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이제 그 대학들 보시면 뭐 이건 좀 가나다 순인 것 같기는 한데 서울대, 가천대, 세종대, 성대, 고려대 이렇게 쭉 어쨌든 그 뭐 학과 이름은 학교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과부터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200명 정도, 그다음에 성대가 96명, 고대가 56명,
그다음에 연대가 또 24명. 그러면 이게 뭐 얼추 잡아봐도 거의 한 400명 이상, 400명 가까이, 400명 안팎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 정원이 상위권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공계에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울대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을 전공으로 하는 첨단 융합 학부를 신설한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올해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24년도 계획 아니라 여기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진 않아요. 무슨 어느 정원으로 몇 명을 뽑을지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인원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 이제 이공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밀림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물론 이제 이거 공대 이외에 요새 이제 의치 계열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쪽에 변화는 없겠지만 그 아래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제 전통적으로 인기학과인 공대에서 전화기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좀 이제 학생들이 분산이 될지 그다음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자체가 물론 이제 연대 고대에도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서울대에서는 뭐 이 정도 변화 외에는 이제 사실은 23학년도보다 아주 뭐 변화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특별히는 없다. 뭐 일부 뭐 정원 조정이 약간 있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굳이 제가 그냥 이제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를 말씀드릴 때 있어서 뭐 변화라고 말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아마 이 뭐 공대 상위권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내년 이제 고2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3들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서영고 공통된 거긴 하지만 일단 서울대 쪽에서의 뭔가 변화는 일단 올해 이제 24년도부터 들어가는 이 변화 외에는 뭔가 특별히 일단 전형상의 변화라고 볼 만한 부분은 크게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그 학종 안내서에서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만 좀 가지고 왔으니까 전형이 어떤 그 제도적인 면에 달라진 것은 없고 서울대가 얘기하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우선 이제 그 논란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리더십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뭐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요. 반장, 부반장 임명장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들은 항상 드려오기는 했죠. 뭐 임원 활동 자체가 리더십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보통 자소서에서 이제 당연히 자소서가 있었으니까 자소서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서울대가 이걸 좀 더 좀 자세히 상수를 해줬어요 올해. 그래서 보시면 수업 중 모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뭐 이거 세특이 들어 아마 기술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토론 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며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학교 생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요거는 아마 뭐 자율란에 주로 기재가 되죠. 지금 생기부 체계상에서는 혹은 행특 쪽에 동아리 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뭐 동아리란이 구조 이제 될 거고요.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을 독려할 청소를 주도한 능력. 그 이제 이건 행특의 기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자소서가 있을 때부터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반장을 몇 번 했고 전교회장을 했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뭐 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모임에 가면 심지어 이제 똑같은 어떤 동기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점심 메뉴를 뭐 정할지 뭐 2차를 어디로 갈지 뭐 이제 이런 걸 정하는 사람이 항상 있죠. 제안을 하고 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게 사실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생활 속의 리더십을 보일 수 있으면 되고 뭐 동아리 부장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리더십을 평가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임원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자율날이나 행특란의 기재에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는 하죠. 그건 부정할 수 없어서 예전에 비해서 임원을 할 필요성이 올라가기는 했다. 근데 이제 그걸 단순히 했고 안 했고로서 리더십이 뭐 포인트를 얻고 못 얻는 것은 아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서울대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놔서 생활 속의 리더십이 어떤 건지를 좀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거 뭐 벌써 재작년부터 이슈였죠. 이게 이제 올해 고3들도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라고 돼 있어서 뭐 무슨 과목 어떻게 이수해야 되는지는 이미 다 많이 공지가 됐으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보시면 2015 교육의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 안에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그래서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 스스로도 자신 선택한 과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변형식 반영해서 전공 연계 교육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진로와 적성을 선택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Q&A 몇 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그러면
전공 연계 교과 이수를 안 하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내년에 준비할 텐데.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덧붙이죠. 근데 아마 합격한 학생들은 다 이수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귀납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인학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냐 하면 정말 그 과목을 이수했으니까 뽑고 이수 안 했으니까 떨어뜨리고 이거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뭔가 내신 숫자를 잘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내신이 안 나올 것 같은 소인수 과목이나 아니면 난이도 있는 과목을 회피하지 않았나 본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뭐 상경계열로 온 애가 미적분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경제학 강의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좀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러니까 보통 또 공대에서는, 이과에서는 그런 일 있잖아요. 공대 가는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물리 많이 하고 물리 선택 안 하고, 이제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한 거니까, 그 차원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 좀 더 가보면, 서울대학교는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전공 연계 교과 과목을 안내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제시한 겁니다. 모집 단입을 핵심 권장 과목은 이 둘로 나눠왔죠. 핵심 권장과 그냥 권장.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초 수양을 사둘 수 있는 필수 연계 과목이며 권장 과목은 모집 단위 수학 관련 교육관에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아울러 권장 과목을 제시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문과에서 상경계열을 간다면 네, 수학 관련 과목들은 이수를 해야 되고 당연히 경제도 물론 거기 안 써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개설이 된다면 이수를 하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런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요게 제 관심 있잖아요. 반영되나요? 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이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각 학과에서 전공을 공부에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따라서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걸 그럼 당연히 그런 숫자 일단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수를 했다면 어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이 과목들 내신이 좋아야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직결되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서울대학교는 고교 재학 중 학생의 진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며 학생이 수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나 운영 여건이 다양한 말기를 평가 시 감안하고 있습니다. 전공 요계 교과에서 과목을 미이수한 경우라도 학생이 이수한 다양한 선택 과목 내용이 나타나는 적극성과 충실성 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수 안 하면 떨어져요라고 했을 때 이수 안 한다고 떨어뜨리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마 내년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네, 아마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자, 일단 서울대는 뭐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24학년도 올해 고3들에 비해서 일단 그냥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조금 추가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연세대로 한번 가보죠. 연세대는 이제 그 설명의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고대는 아직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공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일단 수시 모집 변경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한번 내용 보시죠. 자, 그래서 추천형이 이제 거의 뭐 교과 전형 중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이제 내신 100%로 가는 전형이죠. 이게 있었는데 그 기존에 이제 내신으로 오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으로 가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체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학폭 요새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그 얘기 따라서 일단 학폭 뭔가 일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게 됐고 일괄합산 선발하고 수능 최저는 학생부 종합 그의 이제 활동 우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면접을 왜 없앴을까? 면접이 변별력이 없습니다. 면접이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뭐 면접이 너무 쉬워서가 아니고요. 또 뭐 일부에서 면접이 어려워서 뭐 그렇다고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학생들이 면접을 다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활동 우수도 그렇고 국제형도 그렇고 그 두 전형 면접도 학생들이 별로 잘하는 편은 아닌데 3, 4년 전에 비하면 이 면접 정말 못하고요. 더 문제는 못하는데 준비도 안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게 사실은
서울권이나 수도권 학생만 돼도 어쨌든 그 1단계가 되면 그래도 좀 면접 준비를 하다 가는데 지방학생들 그냥 정말 준비를 안 하고 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의예과나 이제 그 뭐 상경계열 같은 경우도 면접에 뒤집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면접 변별력이 너무 없고 왜냐하면 애들이 준비를 안 하니까. 네. 준비를 안 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뭐를 하자 수능 최저가 낫겠다. 왜냐면 어차피 애들이 수능은 보기는 볼 테니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를 지금 사실 뭐 활동 수영 최저가 그렇게 유의미한 최저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정말 최소한으로 한번 놓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그리고 또 이 면접 이 겁이 나서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안 한 애들도 있고 저기 지원을 안 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거의 5배수를 뽑는데 대부분 과들이 5대 1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지원을 더 많이 하게 하고 수능 최저로 잘라보자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면대면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접이 학생들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수능 최저로 그걸 대체한 게 아닐까. 그럼으로써 이제 겉보기에는 진입 장벽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서 좀 지원을 늘리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컷은 올라가겠죠. 왜냐면 이 수능 최저가 유의미한 수능 최저는 아니거든요. 연대는 고대랑 다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방식 변경된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면접을 실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제가 이제 요거는 스펙과 면접이라는 설명회에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 유지가 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는 거는 문제를 주고 학생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은 그냥 쭉 발표를 놓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이 제시문 기반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이 뭐냐면 이게 아마 의사소통 능력이면은 앞으로 이제 이거는 그럼 녹화 방식이 아니라 면접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제일 정확한 건 내년이 돼야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아마 그 문과는 변화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문과는 변화폭이 크지 않은데 이과는 지금 사실상 약간 그 교과적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문과는 지금 아닙니다. 문과는 아닌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2019년도 이전의 방식, 2019년 이전 방식은 문이과와 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연대가. 약간 그런 방식.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이과 학생들이 보기엔 상당히 문과스럽게 좀 느껴지거든요, 문장에서. 그냥 이건 추론입니다, 일단. 지난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었던 녹화 면접을 4년 했는데, 21, 22, 23, 올해까지는 하죠, 그래도 24. 요게 아니라 면접관이 다시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뭔가 문이과 약간 공통 문제를 푸는 약간 교과적 지식이 아닌 문제를 푸는 문제로 바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 입장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교과적인 거보다 교과가 아닌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는 조금 더 해야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변경이 이제 예고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대가 자기네가 학업 역량 면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고대에 비하면 별로 학업 역량 같잖아요. 어쨌든 일단 이거를 그리고 이제 연대는 연대 의대 의예과는 뭘로 가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 이게 소위 뭐 이게 뭐죠? 이제 MMI 형태로 간다는 거죠. MMI 형태 뭐 이제 그 의료윤리 같은 거 물어보는 거 그쪽으로 바뀐다고 이제 예고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 국제인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 특기자예요. 이거 저기 국제형 아닙니다. 하스 ASD ISE 아니고 UD와 LSBT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한다? 언더워드와 여기를 문제가 따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은 이제 아까 철학적인 문제, 인문학 문제가 나왔었고, LSBT 생명과학공학은 이제 거의 수학 문제 영어로 푸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거를 그냥 인문사회 문제로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공학 쪽도 준비를 이제 같은 문제로 해야 돼서 오히려 학원 같은 건 다니기 좀 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LSBT는 워낙 인원이 작아서 사실 학원들이 수업을 잘 안 하고 거의 과외식으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유디반에 가서 해야 된다. 라는 걸 문제가 좀 바뀌었고요. 이제 면접의 변화가 좀 크게 예고됐죠. 그리고 이제 뭐 전형상을 봤을 때는 기회균형 2가 페이지가 되고 이제 기회균형 하나로 합쳐져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 난이도도 좀 이제 그 차이가 있었는데, 네, 면접 문제 난이도, 이건 면접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요건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진다라고 예고가 됐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들어가기는 조금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 쪼개놓으면 각각이 이제 어디는 높고 들쑥날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아마 이제 뭐 요 국제형, 국제형이라는 건 하스, ASD, ISE를 국내고에서 가는 전형이죠. 여기서 이제 이 두 과목 하고 온데 문제는 영어가 1이었죠. 영어가 1이어서 이게 작년은 좀 덜했는데 그래도 재작년에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대학 간 친구들 그래서 이제 영어가 어려워지는 뭐 영어 어려웠는지 애들이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보통 한 12, 13 정도 1등급이 나오던 게 한 6, 7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그 취업 시에도 없고 그러다가 정시이월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제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요 영어를 2등급으로 완화를 하겠다. 요거는 이제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어 1등급 알기를 좀 우습게 알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국제형 자체가 정원 비율 보시면 하스나 ISD 합치면 거의 100명이 조금 넘고 100명이 넘고 ISD가 4, 5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과 쪽 성향들이 많이 쓰는데 문과의 전반적인 어쨌든 학력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좋은 면으로 보자면 UIS가 전부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맞춰놓는 건데 이 수능 영어 등급이랑 와서 수업하는 거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국제고 영어 되게 잘하는데 영어 1등 안 나오는 애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영어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2등급으로 완화가 됐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면 서류 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빡빡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반대급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대 변환 이렇게 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병영 예고된 게 논술에 있어서 그 논술에서 과학 과목이 피치됐다. 그러니까 자연 계열이 뭐 수학으로 보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 그 스물화생 중에 이제 선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하거나 이런 식이었었는데 물화생지 이제 뭐 이런 거 없어지고 수학으로 다 본다라고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연대 변화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변화는 면접 쪽에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확히 무슨 문제가 나올지는 사실은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루 쪽에선 다시 문이과 공통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보이고요. 면접관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변화가 일단 제일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고려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축소가 되고 논술이 부활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고대가 아직 그 설명 영상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일단 시행 계획으로 올라오는 걸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뭐 학교에서 제일 큰 걸로 논술을 다시 부활한다. 논술이 2017학년도까지 있었죠. 17학년도까지 있어서 거의 7년 만에 다시, 아니, 8년이죠. 8년 만에 부활이 되는 거고요. 논술 100%인데,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어쨌든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하고 변화가 학업우수 전형. 그러니까 요거는 수능 후에 있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학업우수 전형이 지금 2년 연속 변화가 있죠. 올해는 올해 고3들부터는 최저가 이제 문과 최저가 완화됐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면접이 아예 없어지고 서로 100으로 가요.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사이버 국방 전형이 2단계 면접이 없어졌고 이것도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뭐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학업우수 전형은 이 전형 사실 면접 변별력이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저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면 거의 2대1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추합 도는 거 보면 거의 붙거든요. 거의 다 이제 200%까지 오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의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도 뭐 면접에 부담을 느껴서 안 쓰는 애들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마켓의 측면에서 어떤 지원자 풀의 측면에서 고대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면접도 애들 되게 못하죠. 그러니까 수능 후 일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주일 동안 되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그런 변별력도 없었고 폐지가 된 것 같고 사이버 국방도 이제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변경 사항에서는 이제 뭐 수능의 수학 영역 선택 과목 확대가 있고 추천 인원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고정된 숫자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가 좀 완화됐죠.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상급학교 조기진학 허가자는 아무래도 이제 특목 영재고 쪽에서 그쪽에서 나오는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신설 모집 단위가 이렇게 이건 이제 이미 있었고요.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학교 측이 그
우선순위 두 프라이어티 순대로 논술 전형 생기는 거, 그다음에 학업수 면접 폐지가 되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형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 인원이 왔잖아요. 논술 전형 인원이 왔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병원 빼온 거 보면 대체로 학업우수 쪽하고 학교 추천, 그러니까 학교 추천이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마도 이제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추천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이 쿨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뭐 계열적 학업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이렇게 일단 전형들이 있고 특기자 전형은 일부 있긴 한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이제 그렇게 유의미한 정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정시는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교과수 전형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생기고 반영되는 건데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고3들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결과를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 전형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계속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데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 3합 7, 2 들어와 있죠. 3합 7로 들어가 있고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다르죠. 4합 5로 있고 학업부 전형이 3합 7 있고 이제 인문 계열이 요 이제 그 4합 8로 된 건 이제 올해 고3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가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이걸 보고 다들 이게 뭐지라고 싶었는데 이제 4합 8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학업부 전형이랑 최저가 같죠. 근데 문제는 이 경영대 같은 경우는 4합 5. 그래서 이게 아마 배치표를 좀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해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4합 5면 이거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고 사실 이 전형 자체는 그래서 그 논술도 논술이지만 사실상 이게 결국 수능 최저의 싸움이 아닐까가 생각될 정도 좀 예외적인 경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걸려 있고 이 최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논술이 남아 있는 성대나 서강대에 비하면 최저가 조금 뭐 글로벌 전형 정도 빼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보면은 네, 추천 전형 여전히 여기 2년 동안 점점 줄었죠. 800명대에서 이제 900m, 800m 떨어졌고 4600m 떨어졌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업 우수화는 이제 요 지원이 안 되죠. 요건 이제 이미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최저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뭐 특별히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 요거 이제 없어진 게 이제 면접이 사라졌다라는 거. 계열적 화평은 뭐 거의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50%가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 1단계가 5배수를 뽑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면접 비율이 크다고 해도 그래도 이때 서류 전형에서 한 3배수 안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열적합 전형은 가장 학생부가 화려한 친구들이 오는 전형입니다. 문이과 공통. 그래서 이제 가끔 서울대 일반 전형을 붙는 친구들도 계열적합 전형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MMI 형태로 바뀌죠. 이건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논술 전형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 새로 생겼다는 좀 살펴보시면 뭐 344명이고 이게 34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과별로 쪼개지면 뭐 적은 데는 두세 명, 많아봐야 10명이 넘어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계열적 합평에는 뭐 계열적 합 쓸 만큼 학생부가 안 되거나 뭐 학업부 전형 쓸 만큼 내신이 안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카이 변화 좀 보셨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의 어떤 서류 경쟁력을 이렇게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 내신인데 종합 내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 소속 고교에 따라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고대 무슨 과가 2.7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본인 소속 고교의 이제 컷이 어떤지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전공 교과라는 것은 아까 이제 서울대 선택 과목과 좀 비슷한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상경 계열이면 수학이나 경제 과목을 한 번 더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계열이면 이제 수학이나 생명과학 과목을 한 번 더 보겠죠. 이런 식으로 관련 과목들을 한 번 더 보는 거.
전공 비교과는 이제 요새 뭐 흔히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수상 실적으로 혹시 우회적으로 생기면 적어주셨을 때 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학술 역량은 소위 말하는 보고서 발표 그다음에 그리고 기타 요소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별 역량 그 학교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 같은 걸 보는 거 이렇게 5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그러면 이제 지금 2학년 자, 오늘 2학년 중심이니까 2학년 중간고사는 끝났고 기말고사까지 봤을 때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할 거냐 여름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2학년 여름방학이 이제 첫 번째 뭔가 선택의 기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빠른 친구들은 이미 1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했을 때도 있을 거고 그건 좀 빠를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2학년 겨울방학 선택을 하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늦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자, 연세대 카드를 일단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럼 이제 그 보통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뭐 1점 초부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앞으로 내신이 올라갈 수 있는 전제에서 그냥 좀 여유 있게 잡은 거예요. 이제 저 우리 학생이 어쨌든 1점대 중반에 2점대 안팎이 있어서 남은 학기 동안 올리면 교과 추천형을 쓸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지금 1점 중후에 3점 초반에 들어가 있어서 이건 학교 유형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올리면 뭔가 활동 우수형으로 뭘 써볼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지금 1.9에 4점 안팎에 걸쳐 있어서 국제형으로 쓸 수 있을지.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타이트하고 뭐 넓을 수도 있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논술인지. 그래서 요 이제 자신의 어떤 내신 때를 일단 기반으로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플랜 B를 가져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일단 A형 학생들, 어쨌든 내신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요걸 제가 지금 1점 중반, 그다음에 특자는 2점 초중이라고 잡아놨는데 올라간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0.23 정도 올라간다는 전제 남은 학기 동안.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요 일단 지원 패턴이 보통 요 왼쪽의 전형들 중에서 보통 지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일단 주력으로 하는 것들이 일단 골드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 특성이 이제 오른쪽에 아주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내신을 지켜거나 올라가야 되죠. 떨어지면 이제 이건 큰일 나죠. 그다음에 비교과에 좀 투자를 하면서 일단 수능 시절을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의 플랜 B는 서울대 인기학과 외에 비인기학과의 비교과 준비하는 어쨌든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서울대를 메인 타겟으로 삼아볼 만한 친구들이죠. 이렇게 정리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장부터는 그냥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B형 내신대가 조금 내려가죠.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에 제가 여기 이제 고등학교 그룹핑을 해놨는데 혹시 이게 아직도 좀 낯서신 분들이 있을까 봐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기준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가장 편하게 아실 수 있는 걸 이제 A그룹 학교는 어디냐? 수시에서 서울대를 30명 이상 보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수도권 의치대도 그런 숫자를 포함시켜서 보셔야 되긴 합니다. 뭐 이 정도 간다 그러면 이제 어 A그룹이고 근데 이건 생각하실 거는 중복은 빼셔야 돼요. 중복은 빼시는 거. B그룹은 어디냐? 수시에서 서울대를 20명 이상 보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서울대는 어쨌든 수도권 의치를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20명 이상 간다. C그룹은 수시에서 서울대를 10명 이상 간다. B그룹은 수시로 서울대를 5명에서 10명 간다. 이 그룹은 이제 아시겠죠? 뭐갈 수도 있고요. 못 갈 수도 있고요. 좀. 그래서 본인 소속 고교가 이제 좀 어딘지 좀 레벨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단 고기 속한 내신대에 따라서 이건 제가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니까 이거보다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0.23 정도는 C그룹입니다. C형이죠, C형. 자, 그래서 이제 A형은 메인이 어쨌든 서울대는 아니고 B형은 어쨌든 서울대를 가져가면서 연대 화로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룹이고 C형부터는 이제 조금 연대가 헷갈리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연대를 국제형
갈 건가? 근데 이 국제형이나 이제 특기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학 4년 내내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럽거나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그룹은 어, 좋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연대 UIC 계열은 쓸 수 있다. 나쁘게 말하면 연대 일반 학과는 쓸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쨌든 나는 뭐 연대 일반 학과를 가야겠다. 그럼 이제 카드가 마땅치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이제 연대 논술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고대 역시도 인기학과는 힘들어졌기 때문에 만약 내가 예를 들어 뭐 문과인데 고대 경영을 가야겠다. 그러면 논술을 시작하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레벨부터는 플랜 B로서 논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논술이라는 건 특히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쭉 역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연대 논술이 보통 10월 첫 주에 있거든요. 근데 고3 10월 첫 주부터 역산을 했을 때 고2 여름방학부터 해야지만 최소한의 횟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잘하는 친구들은 늦게 시작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그 플랜 B를 그럼 내가 한번 지금 연대 논술을 생각해 봐야 되나 이번 여름에 그 그룹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꼭 연대 일반학과 갈 필요 없고 뭐 UIC 가도 상관없어. 예, 근데 그래서 뭐 하스나 이쪽 계열의 UD를 가야겠어. 여기는 어쨌든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 이제 특기자 전형 준비를 조금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특기자 전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한 3, 4년 전 같지 않아서 지금 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언더우드하고 뭐 남학생은 거의 없고 여학생들 2대 정도거든요. 근데 2대도 내년에 거의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 트랙을 타실지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학생부 교과나 학종만이 아니라 엑스트라 트랙을 하나 타야 되는데 그럼 그 트랙을 논술로 가실지 특기자로 가실지 좀 고민하셔야 되는 그룹이 이 그룹입니다. 특기자로 가실 그룹은 뭐 입대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뭐 아니면 3학년 여름 그러니까 2학년 겨울 방학쯤 한번 고민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D형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여기부터는 연고대를 장담을 못하는 그룹이죠. 우리 뭐 고대 조금 낮은 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연대와 고대 논술의 가장 메인 타겟층 이걸 플랜 B로 삼아야 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간혹 이제 뭐 외고라든가 국저 같은 경우는 네, 국제 영역 특기자에 삼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사실 요 레인지까지 내려오면,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논술 100%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5등급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 뭐 이제 설령 이제 뭐 상황 학교에 따라 일부 뭐 내신이나 저 행기부가 반영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그룹까지는 결국 연대를 한번 뭐 연대나 고대 논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요 상황에서는 연고대 카드가 없다고 봐야 되고 이 친구들은 적정선이 하시는 성서 한으로 내려오죠 여기부터. 그래서 이 레벨에서는 내가 논술을 써서 연대성 뭐 연대성 고대까지 연고성을 한번 노려볼까. 성대 같은 게 좀 좋은 과겠죠 인기학과. 그렇지 않으면 뭐 특기자 트랙을 타서 여학생들 특히 언더우드나 뭐 얘는 이제 어떻게 없어지고 국제화 특기자로 한번 가봐야 될까. 이제 요 고민이 시작되는 구도입니다. 요 레벨에서는 이제 그런 플랜 B.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플랜 B는 크게 세 가지예요. 내가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비인기학과 쪽 플랜 B를 시작해야 될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형상에 있어서 뭔가 논술이나 특기자를 가야 될까. 아니면 뭐 정말 이르지만 수능 오른으로 가야 될까.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부를 버리시거나 그럴 그룹은 아닌 것 같고요.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교과는 힘들겠지만, 근데 이제 요거보다 이제 낮은 레벨로 가면 본인 눈높이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수능 올인으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요 레인지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플랜 B를 갈지 일단 첫 번째 선택의 시기가 오는 게 이번 여름 방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이 정도 오늘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이게 각자 상황이 다르셔서 혹시 뭐 너무 크게 얘기하는데 싶으시면은 저한테 좀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주실 동안 네,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5월에 좀 남은 기간 특강이 이제 잡혀 있는데요. 일단은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이고요. 그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월요일은 따로 학생들이 학원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학원 스케줄 특강을 좀 잡았는데 일단 요 세특 특강은 제가 계속 하죠. 좀 공휴일마다 지난 어린이날도 그 진행을 해서 네, 뭐한 17, 8명 정도 학생들이 왔었는데 요번에 약간 이제 치의학, 공학, 자연계열, 보건 쪽 좀 합쳐서 진행을 하고요. 요거 이제 요 책은 이제
해보세요. 치아에 새겨진 불평등 이력들. 그래서 약간 아무래도 시대 가는 친구는 좀 관심 있을 만한 책일 것 같고요. 보건 쪽도 마찬가지고 요 책 중심으로 해서 요 폐치아, 의료팽이분인가 아니면 재활용인가, 수돗물 불소화, 그다음에 실란더 임플란트, 그래서 이제 뭐 건보까지 이런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소가 없나요? 국악학원 비전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건 한번 요 학원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건 문과입니다. 면접 특강, 기출 특강 고3들 대상 혹은 N수생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제 뭐 여름방학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긴 할 텐데 그 전에 면접 문제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면접 가면 뭐 뭘 좀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약간 그냥 맛보기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전, 네, 오전에 50분 오전에 퍼스트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학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연관 관리인데 그러니까 연관 관리가 이제 연관 어떤 그 쭉 플랜인데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는 주로 이제 오늘 주로 1, 2학년이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진단 컨설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같은 경우 특히 내가 이제 플랜 A로 갖고 가는 게 괜찮나, 플랜 B는 뭐를 짜야 되나, 그래서 그다음 2학기는 뭐 할까 이런 거 이제 설계하는 간단 설계하는 그런 진단 컨설팅들 많이 하고요. 뭐 1학년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아니라 약간 설계 컨설팅처럼 완전히 이제 뭐 수행평가 아이템 선정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오늘 쭉 들으셨는데 근데 플랜 B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1학년간 플랜 A도 아직 못 잡았다 그러신 경우에는 뭐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여름방학 때 좀 찾아주시면 제가 한 90분 정도 설계 진단 컨설팅은 90분, 설계 컨설팅은 120분을 진행을 하니까 그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쭉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3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서류 패키지를 곧 다음 주에 공지를 할 거니까 그거 선착순을 받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밴드, 예, 요즘 그 송행김 에듀 큐레이션이죠. 예, 요거 명칭이 달라서 혼동을 줄이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잠시만요. 예, 요 밴드 혹시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뭐 질문들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지만 꼭 오늘 설명의 내용이 아니고 입시 전반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생기부로 내시는 것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나요? 이거 뭐 영원한 숙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뜻이죠. 그 숫자화되는 내신을 이제 그런 활동의 어떤 뭐 깊이라든가 퀄리티나 이제 이런 걸 얼마나 보완할 수 있냐. 전형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 활동 우수 전형 같은 경우 저는 0.2 안팎인 것 같아요. 뭐 이제 내신이 더 그만큼 타이트하게 보는 경향이 0.2 정도인 것 같고 연세대 국제형이나 서울대 일반 전형, 고대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 저는 0.3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계열 적합 같은 경우 0.45까지도 보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네, 고대 계적은 그만큼 좋은 애들이 오겠죠. 또 상대적으로 경쟁 풀이. 연대 추천 면접이 없어지면 내시점수가 동일할 경우 제트점수에 따라 차등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연대가 100% 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50%가 그 내신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Z점수에 따라서 나머지 50%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택 과목 요 반영 법칙도 다 나와 있죠. 전형이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1.1, 1.2라도 지트 점수가 좋은 학교들이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거기 반영이 되겠죠. 나머지 50%에서. 근데 아무리 지트 점수가 반영이 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여기를 뭐 특목고나 전사고에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거기서 뭐 1.5 안쪽 내신 받는 친구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이제 뭐 노출 100%인 데는 당연히 내신이 뭐 무의미한데 보통 내신이 들어가는 곳에서도 5점대까지는 그렇게 감점이 크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점대까지는 사실상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생기부가 반영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네, 제 연락처는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뭐 약속이든 확인이든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